챗GPT가 지금보다 더 발전한다면, 그리고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챗GPT의 등장으로 교육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논의한 지난주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김 팀장과 박 박사가 상상의 나래를 한없이 펼쳐보았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올림,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박 박사는 항상 저의 기획 의도를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챗GPT가 아닌 거지. 인간이야. 인간이야. 그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고민을 할 때 음 이제 보통 기사에 나오거나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들을 토대로 저도 '뭘 얘기해 볼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당장에 인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죠? 우리가 많이 지금 떨어졌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죠? 교육을 하고 있고 자녀를 교육하고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공부할 때 필요한 교재를 만들고 강의 자료 만들고 또 사람들 가르치고 평가하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챗GPT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든 행위가 다 인제 바뀔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당장이라는 거는 다음 주 정도 혹은 이제 다음 달 정도에 내가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이 문제를 제안한 건데, 박 박사는 너무 지금 아니 그걸 썼어야지. 여기 질문을 보면 가이드예요? 네. 당장 당신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챗GPT한테 전제를 잘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 지금 너무 내가 안목지가 한계를 짓지 많았다. 않고, 그래요. 어.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물어봤더니만 네, 박 박사의 사고가 저 우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끊으면서 네,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 네, 한정하지 말고 얘기를 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제 박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방식의 교육이 왜 필요하냐? 학교의 존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죠? 음. 그래서 결국에 박 박사는 그런 지식 교육, 과제 내고 평가하고 시험 보고 이거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일어날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인성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죠? 뭐 협동심이라든지 뭐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음.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지식 교육도 하고 이런 인성 교육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 교육은 그냥 굳이 인제 애쓸 필요 없다? 아니면 아주 최소화해야 된다? 제가 아까 꺼냈던 것처럼 아예 지식 음. 교육조차 뭐지? 손을 놓는 음. 구성원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예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겠네요. 체육 아예 안 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운동장 없는 예예. 학교 뭐 이런 것처럼. 왜냐면 아니 없어도 그런 것도 있고 생활할 수 그냥 있으니까. 삶의 음. 의지로서 그냥 소위 노숙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아. 아예 삶 자체에 대한 논름 그다음에 뭐 일본이나 네. 우리나라에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히키코모리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다. 왜냐면 내가 해 문제는 챗 봐야 챗GPT보다는 못할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더 기가 막힌 어. 건 그런 히키코모리 같은 활동을 하기에 챗GPT가 굉장히 좋아요. 왜? 재밌어서요? 챗GPT랑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주니까. 아. 친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군요. 그럼요. 다 사람과의 음.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랙션이 필요 없어질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음. 강제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강제되어야 한다면 사람 간의 음. 커뮤니케이션이 강제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챗GPT를 계속 써 보니까 뭐 유튜브하고 넷플릭스하고 이런 게 별로 재미가 없더래요. 챗GPT가 음. 훨씬 더 재밌다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모든 걸 다 얘기해 주고. 음.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여기서 쪼끔 더 지금 사람과 대화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모델이 개선된다면,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만들어진다면 진짜로 그 안에서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영화 허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그 그쵸. 정도 되면 진짜로 그냥 허하고만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깐 그래서 지금 그걸 제가 막아야 된다?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왜 그걸 막아야 되는가라고 상상을 해 보자면 결국에는
그러게요. 왜 막아야 되지? 페이 일단은 페인이 안 되게 막아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왜 안 막아야 되냐. 그니까.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 생각을 해 보면. 범죄가 아니네요. 범죄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건강하진 장르의 않잖아요. 사람들 네. 군이 생기겠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히키코모리를 왜 막아야 되나요? 음. 그냥 그대로 살게 두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네. 왜냐면 히키코모리라는 건 사실 사회생산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거를 문제라고 보는 걸 거거든요. 그렇죠. 노동 활동을 하지 않고 그다음 음. 또 하나는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의존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 그쵸, 결과적으로는 그쵸, 다른 그쵸. 분들의 삶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음음음. 것이. 네. 근데 지금 이런 뛰어난 무언가 때문에 기본소득 같은 게 발생해야 될 수 있다, 같은 주장을 생각을 해 보면 그럼 얘랑만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걔랑만 사는데 어떻게 지장이 없죠?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데? 기본소득이 발생한다면? 기본소득이 전제된다면 그러니까 네. 아무 일도 안 해도 정부에서 생활비가 나온다. 먹고 살 그러니깐요. 수 정도로는 네. 그렇다면 근데 라고 전제하는 먹고 거예요. 사는데 지장이 없고 세상 재밌는 게 바로 옆에 있는데 사람이랑 뭐하러 커뮤니케이션 해요. 음.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학업 성취 평가를 달성해야 돈을 준다 같은 약간 의무 활동이 그런 지금 기본소득과 연계돼야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그것 때문에 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해야만 돈을 준다. 혹은 뭐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어 뭐지? "돈을 줄게. 그 대신 동사무소 찾아와서 뭘 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받아가." 약간 이런 스타일의, 이건 너무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른 활동 생각이라 되게 멍청한 제안 같긴 하지만 뭐가 그런 있을까요? 식으로라도 예예예. 사람과의 인터랙션이어야만 발생하는 보상, 그리고 그런 거여야지만 이제 이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좀 음 들긴 하네요. 그 그럼 박 박사는 진짜로 챗GPT가 더 일반화되면은 진짜로 아무 활동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왜냐면 그거는 포기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게임처럼 너무 포기라기보다는 재밌어서라는 거예요? 얘랑 노는 게. 아 어떤 둘 다 이유에서? 어중뛰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둘 우리나라에서 집 다. 사는 걸 포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건 사기가 어려워서죠. 사람들이랑 대화하기 어려우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챗GPT랑 대화는 엄청 쉬울 텐데.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거는 어렵고 힘들어. 근데 그쵸. 챗GPT랑 대화하는 거는 쉽고 재밌어. 나는 그죠. 얘랑 할래. 이렇게 된다. 얘는 내 말에 맞춰서 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AI 자체라기보다는 얘가 대화형 서비스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과 대화할 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쵸, 그쵸. 그리고 대화형 예예. 서비스라는 게 사실 지금 되게 뭐라 그래야 좋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챗GPT가 네. GPT 모델의 개선이나 모델 평가를 위해서 채팅 기능을 붙인 굉장히 인스턴트하게 만든 프로덕트였대요. 아. 모델 평가하려고 처음에? 19일 만에 만든 프로토타이핑이래요. 어. 근데 이게 애초에 초대박이 목적이 난 채팅 거예요.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게 아니었군요. 처음부터 어. 챗GPT라는 모형 그 목표를 갖고 만든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그 언어 모델이 만들어 놓은 답에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 목적으로 네. 그냥 네. 제 대화 그러니까 강화 언어 모델에 대한 학습하려고. 평가는 그 써 보게 시키고 그게 잘 동작하는지 보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쓰고 대박 터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깐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한다, 그죠, 그죠, 채팅을. 그죠. 지금 유튜브, 틱톡보다 훨씬 빠른 속도인 그 어떤 거니까. 것보다 빠르게 예. 성장하고 있다고 하죠. 거기다가 지금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좀 먼 미래야? 그럼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말하겠지. 하기는 이 대화를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되게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활동 같기도 해요. 그죠? 예. 뭐 그러니깐 재밌어 지금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들 재밌어 하고. 뭐 그죠? 아마 아까 말한 그 히키코모리 같은 단계가 심지어 그냥 중간 과도기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 진짜 사람이랑 만나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모사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이다라는 것까지로 확대를 해 보면 아무런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되려 이 사람은 밖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가능성도 취급받을 수도 생기는 거죠. 있다. 네. 오히려 나가질 가능성도 음. 있는 거지. 그 단계를 넘어가면.
왜냐면 음. 지금 저희는 채팅 텍스트만을 할 거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델의 성능이 음성으로 점점 좋아질 가겠죠. 거야까지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네네. 아니라 아까 버튜버처럼 지금 나랑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김 팀장이 인공지능일 수 있지. 그 정도 음. 영상 퀄리티가 나오는 어. 모델일 수도 있는 거지. 무서워.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나랑 대화하고 있는 이 박 박사가 그냥 모델일 수 있다.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그런 내가 세 박 박사 모델이랑 대화하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할 거냐. 여기에 그죠, 무슨 그죠, 그죠. 문제가 있느냐. 이런 예. 생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거기다가 그 정도 레벨까지 가게 된다면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생기는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컨텍스트, 소위 말해 눈치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내가 말했는데 기분 나빠하는가. 그렇죠. 예. 상대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감정을 실어서 이 단어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채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거가 어려워서 안 하는 걸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그러니까 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걸 네 네 힘들어할 네. 거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챗GPT가 그 정도까지 그리고 뭐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까지 발달을 한다면 이라고 네. 전제를 해 보면 아니야. 그래도 더 잘 이 사람에 맞춰서 대화를 해 주겠네,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까지도 캐치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 주겠죠. 예. 네. 혹은 그러면 좀 더 친절하게 알려준다든가 상대가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성 폭발하는 시대가 될 것 같네요. 대화 방식이 누구는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누구는 막 근데 욕하고 그걸 좋아해 있고 줄 거 아니야. 너무 받아쳐 주고 한 어어어. 단계 더 나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죠? 아주 재밌는 예예예예. 어떤 토크쇼의 진행자처럼 어어어. 나한테 최적화된 유재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사람이 어 가지는 이런 신체 물리적 제한이란 게 제약이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챗GPT 덕분에 정신적 제약에 벗어나게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어 사람의 형태와만 대화했기 때문에 생기는 공통 문화가 발생한 걸 텐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음.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그 이동 거리로서의 제약 때문에 생기는 문화권이란 게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거리의 제약은 사라지고 심지어 그런 갈라파고스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하, 개인이 무섭다. 갈라파고스일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채팅하고 있는 대상이 한 명이지만 한 명? 네. GPT 모델 하나지만 음음. 여러 모델이 동시에 이 대화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델 4명 나 하나 껴서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심지어 모임 안에서 문화와 맥락과 또 새로운 단어들이 생성되면서 그 안에서만 사회를 이뤄서 사는 거지. 근데 모두가 다 진짜 사람 같은 거야. 사람이랑 구별이 안 된다. 심지어 그 그런 모델이 여러 정도가 개일 되면 수도 있잖아 그냥. 그렇죠. 그런 어. 사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사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 그 갈라파고스가 개인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거 되게 무서운 상상력이네요. 만약에 그게 진짜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어 이거를 제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물리 몸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을 해야 되는 무언가일 텐데 그게 뭔지 그리고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옛날에 생각한 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MZ 세대의 특성이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어 물리적 제약 때문에 다양성을 갖추지 못했던 세대가 물리적 제약을 음. 벗어난 덕분에 다양성을 갖추게 된 세대를 보더니 자기네 어. 특성 이외의 것들을 보니깐 제 특성 저래라고 단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인제 선사시대 사람들이 갑자기 미래로 와 가지고는 뭐라고 한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떤 어?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인은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았어." 였는데 이제는 예예. 그렇지 않은 이제는 그렇지 세상이고. 않아. 근데 네. "한국인이라면 똑같이 살았어."라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랑 음.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네네. 거긴 안 보이지. 그게 굉장히 줄었는데 몇 퍼센트만 차지하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하나로 그냥 편입되어 있는 건데 그건 안 보이고 나머지 네. 사람들을 보고 "MZ 세대의 특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평가를 하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지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한 문화권에만 네. 있는 사람이 음. 자기랑 옛날 같은 문화권에 문화권에 속한 갇혀 있는 거죠.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감상이 없지. 자기랑 똑같고 익숙하니까. 근데 네. 그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감상을 얘기한 거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지금의 기술 발전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발달했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아 다양성이 확장되는 방향이다. 모든 예예. 그러니깐 기술이라는 것이. 예예. 그러니깐 어떤 물리적 거리의 제약이 공통된 문화권을 형성하는 제약이 되지 않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 발달하고 네. 틱톡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다 그렇죠. 보니깐 거리의 제약을 벗어나서 다양성이 발현되기 시작한 세대가 된 거죠. 근데 네. 챗GPT 같이 아까 말한 것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극단적인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챗GPT 음. 같이 그 사람만 온전히 다 감싸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와 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더 극단적인 다양화가 발생할 걸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사실 지금도 왜 그 웹에 있는 커뮤니티별로 문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완전 그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음음. 똑같은 사안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같은 음음음. 시대를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다르죠. 근데 그게 더 극단화될 수 있다. 음. 그죠? 왜냐면 음. 사람은 그 세상의 지식을 글로벌 미니마에 수렴하도록 학습할 수 없어요. 음. 자기는 모든 인간은 다 로컬 미니마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화에 의해서 내가 형성된다고요. 이러니 저러니 각자의 우물안 개구리다. 어어. 모든 네. 인간은. 근데 그렇죠. 그 모든 인간이 사실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로 적당히 비슷하게 맞춰진 세상에 살고 왔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죠. 음. 나도 쟤한테 영향을 주니까. 나만 영향받는 게 아니고 내가 5 명한테 영향을 받아서 5 명한테 영향을 주겠지. 근데 양쪽의 숫자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근데 고 부분이 끊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삶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안 된다면 뭐 그 챗GPT한테 우쭈쭈 받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됐을 때 '그게 어떤 형태가 될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음. 있는 중이고 고거에 대한 음. 건 지금 막 들어 갖고 어떨까 같이 그냥 음. 그 로딩 상태예요 지금. 네. 뱅글뱅글뱅글뱅글. 일단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할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생겨서 있다. 어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그게 불법이 아닌 그죠? 음음음. 예 사회에서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그죠? 어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교육해야 되는가? 그렇다면은 뭘 교육해야 되는가? 일단 교육의 목적이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네. 왜냐면 교육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노동력을 갖추게 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을 테고 사회를 떠받치기 위해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얘기하는 것이 교양 있는 시민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인성 그죠? 교육이죠.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살게끔 하는 것. 함께 사는 사회에. 예.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노동력 문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이 될 거다. 아주 소수만 일해도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는 아니 이거는 교육의 목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극단적으로 네. 육체 노동만 반대로 어려워서 가치를 기계화기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는 같고 뭐 물론 지금 어. 그 개인 레벨의 공방 같은 수준의 그런 거긴 하겠지만 음. '다시 돌아 돌고 돌아 결국 글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기계로 구현하기 어려운 게 오히려 하드웨어일 수 있으니까 그죠? 사람의 뭐 몸을 흉내내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나의 세상을 구축할 정도의 챗GPT 사양이 맞는데 하드웨어가 정복이 안 됐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 만드는 방법 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네. 일단 그러면 '노동력을 함양한다.'라는 교육의 목적이 사라져 버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 사회에서 살게끔 한다.'라는 것도 '자기 사회 속에서 혼자 사는 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해 버리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그러면 인터 네. 예. 특히나 지금 이거를 '모두에게 가상비서를 제공한다.'라는 목표로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해 보면 내가 사람이랑 직접 인터랙션 할 가능성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GPT끼리 맞아요. 얘기하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식당에 가야 되는데 예약하는 거 내 AI 비서가 해 주고
그거 응답하는 것도 AI 비서가 해 준다면. 예예예. 그리고 그쵸. 음식도 로봇팔이 아주 멋진 레시피대로 만들어 주고 서빙해 주고.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그런 부연 활동들은 사라지고 가서 먹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제도 자동으로 되고 음음음음. 이동도 자동으로 되고. 그럼 가서 가는 건 가야 되나? 가 그것마저도 배달로 해결이 뭐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집에서 아예 집에서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제 이런 거가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 한우를 먹고 싶어 그럼 한우 파는 거기에 가서 먹어야만 그 상태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기술 발전으로 만약에 배달을 해서 먹어도 똑같은 분위기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행위가 그니까 예술적인 가치 외에는 없어지는 거죠. 내가 그 행위를 하는 데에 필수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가 음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놀이하는 것처럼 이거 말고는 아무런 목적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가 될 때 가장 유사한 환경이 귀족이에요. 그렇죠. 놀 음. 필요 없지? 개인 교사 붙어 있지? 일할 필요 없고 일할 일할 필요 필요 없고 개인 없지? 근데 다 했던 게 뭐냐면 사교 활동이었다고. 그렇죠. 연구 활동이랑 사교 활동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아무 비슷하게 문제가 없고 어. 그것만 하면 또 잘하면 칭찬해 주고 음.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것만 하는 그 거죠. 그러다 보니깐 아마 제가 그거랑 메타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래는 그 메타포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다 모두가 보니까 귀족이 된다. 네 '모두가 귀족이다.'를 음. 전제로 상상하면 좀 비슷하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음. 예. 그쵸. 거기서 노예의 역할을 챗GPT가 한다고 하면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생산 그러니깐 활동을. 네. 말도 안 되게 정말 마르크스의 사상을 공산주의를 궁극적으로 이뤄내는 도구의 발견일 수도 있는 거지 어찌 되었건. 음. 그러다 음. 보니깐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이 귀족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할 일이 정말 챗GPT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궁극의 연구. 음. 정말 지식 생산을 하기 위한 궁극의 연구 그거랑 음. 사교 활동 요렇게밖에 안 남지 않을까?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했다던데. 그 자본주의의 몰락이 그 사회주의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극단적인 발전 때문에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음음음.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인제 특이점이 오는 거라면 그죠? 특이점이 온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의 자본주의 구조는 아예 바뀌게 되겠죠. 그죠? 예. 음. 뭐 아마 또 하나 생각났는데 쾌락 활동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귀족이 음. 했던 게 뭐가 있나 지금 저도 아니면 제가 귀족이 실제는 뭔진 모르지만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설이라든지 그리고 영화든지에서 알게 된 것들을 상상을 해 보면 세 음. 가지 정도겠네요 진짜. 음. 쾌락, 아니 뭐 연구, 사실 사교. 그렇죠. 연구. 연구 활동도 사실은 귀족들이 취미 활동처럼 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먹고 맞아요, 살려고 맞아요, 맞아요. 한다기보다. 예. 네. 막 박물 활동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냥 탐사하고. 자기의 지적 유희를 즐긴 거지 그냥. 음. 응. 그러니까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과 관련 없는 그런 지식과 기술이 굉장히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천문학이라든지 그런 그럴 거 수 있잖아요. 있죠. 아니면 예. 아주 순수 연구라든지 이런 거는 당장의 수익을 창출하진 않지만 되게 필요한 것들인데 거기에 몰두한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뭐 수학자가 수학 그쵸. 늘어난다든지 예. 음. 오히려 챗GPT가 서포트하기 좋은 분야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지금 그러네요. 계속 논리적인 생산 능력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다 음. 보니깐 지식 생산에 대한 유희나 즐거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음. 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쾌락 활동 그러니깐 의무 활동보다는 쾌락 활동 위주로 발달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그 캐락 활동이 더욱더 장려될 거고 그죠? 그리고 더 음. 효율적으로 쾌락 활동들이 일어나겠네요. 그죠, 아주 그죠. 거기에만 집중할 테니까 군더더기 없이.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더 빨리 더 많은 분야가 더 빨리 발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음. 발달한 것들을 더해서 어 의 세상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음. 메타포를 써야 될지도 짐작이 안 가. 그쵸. 네. 다행히 인제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로 상상의 날개를 폈기 때문에 이렇게 오긴 했는데 그죠? 네. 일단 그래서 아까 기본 얘기한 거예요. 그 예. 인성 교육이 의무일 기본소득 수밖에 없다고 전제부터. 느끼는 포인트예요. 음. 지금 의무 활동이 점점 줄고 쾌락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쾌락 네. 활동 때문에 생기는 공동체 파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테니깐 그거에 대한 대비나 시스템적인 측면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인제 그런 네. 기술이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이런 기술이 발전했을 때 그 기술의 혜택을 과연 뭐 대중이 누릴 거냐 아니면 소수의 자본가가 누릴 것이냐. 만약에 소수의 자본가에게만 이런 기술의 혜택이 누릴 수 있게끔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상상력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데 저는 최근에 챗GPT나 아니면 그 공개되는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을 보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의 사용료도 굉장히 싸지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그쵸. 지금 그 챗GPT 유료 플랜 나온 것도 뭐 한 달에 $20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지금 서비스 이거 하나 밖에 없는데 이 정도 가격인 거니까 만약에 비슷한 서비스가 많아진다 그러면 가격이 경쟁하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물론 독점해서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이제 그런 방향을 생각하면은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 다들 부담 없이 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것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음. 뭐 뭐지?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의 운동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옛날에 조 과장이 그랬잖아요. 이런 정도로 발전하면 자기는 무인도 갈 거라고. 그러니까 어. 뭐더라? 그 러다이스트 러다이트 운동? 운동. 러다이트 약간 운동. 네. 그게 더 활발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어. 뭐 챗GPT 금지하는 학교들도 러다이트 운동과 비슷한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런 우리 다양성이 거 뺏지 일종이죠. 마. 예. 어 예. 그 되게 자연스러운 활동이기도 하고. 그죠? 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애매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그 뭐 거대하게 가다가 정말 뭔가 거대한 문제를 아무런 전조 없이 맞닥뜨리게 돼서 모두 다 멸망한다거나 이런 시나리오도 상상이 될 것 같고 음. 아까 말한 근데 뭐 것처럼 저는 모두의 그거는 예. 상상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멸망하는 미래를 상상해서 그걸로 뭐 하겠어요? 멸망할 건데. 아니 그러니깐요. 예를 들어 이런 어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핵폭탄 발사 버튼을 쥐고 발사 있는 것 같은 버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뭐라 그래야 되지? "인성 교육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수하기 좋은 상황일 수 있겠다 싶기는 해요. 음.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아예 챗GPT를 국가가 관리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같이 들고 음. 그런 관리할 필요성을 얘기하는 조직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잖아요. 그죠. 목적이잖아요. 예. 거기에 방해된다고 하면 일단 제거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일단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런 있는 거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인성 교육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챗GPT로 튜닝된 애만 쓸 수 있다거나 아. 예. 우리가 원칙을 정해서 어느 선을 예예예예. 넘지 않도록. 예. 챗GPT랑 계속 인터랙션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을 테니까 챗GPT는 음. 일정이 공동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인성 교육과 인성 사상을 가지고 있는 채로 대화한다라는 걸 전제로 아. 만들어진 제품만 쓸 수 있다든가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챗GPT에도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폭탄 제조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량 예예예. 살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지식은 전달하지 않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차별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강제한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그쵸. 거고. 차별 발언을 하면 "그건 음 차별 발언이니까 하지 않아야 돼." 같은 대답을 해 준다거나 약간 그쵸. 요런 정도만으로도 사실은 필요한 일인 것 예. 같고 그런 정도의 그러다 합의는 보니 있어야 하겠네요. 네. 예예. 그러다 보니 그게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귀속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 어. 내부 지침 정도가 아니고 어어. 그죠? 회사의 국가적으로. 자발적인 정제가 아니고 음. 그거는 '법으로 규제해야 될 문제이지 않나.'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예. AI 모델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그죠? 만약에 그걸 어겼을 네네네. 경우에는 어떤 뭐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서비스 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그럴 수 그쵸, 그쵸. 있겠네요. 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생기는 건 그러면 '정부가 어떤 구성을 가진 채로 그러면은 이 역할을 수행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 지금 삼권 분립 형태로서 진행되는 게 정말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그 역할들이 전부 사람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
그 그러네요. 네, 농담이 아니라 "AI 판사 차라리 써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그쵸. 진짜 예예.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온 거잖아요. 진지하게 네. 이미지인 자료 증거 제출과 그걸 디지털라이즈한 증거 제출을 의무화한다면 뭐 인공지능 판사가 진짜 먼 미래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음. 심지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변호사조차 인공지능일 거예요. 인공지능이 더 잘하겠죠. 예. 예. 더 잘할 수밖에 없고 더 빨리 응답을 해줄 거고 예. 그러면은 비용도 더 사법 싸질 거고. 체계의 사법 체계의 진지한 변화를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왜냐면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약을 가지고 만든 사법 체계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럼 돈 벌기 좋은 게 진짜로 물리적인 음. 뭐 증거 모으기 같은 활동이 비싼 돈이 된다거나 이럴 수 있겠지. 음. 예. 차라리 모델이 당장 하지 못하는 신체가 필요한 음음음음. 활동들에 더 자본이 몰릴 수 있다. 네. 음. 사립 탐정이 뭐 큰 돈을 벌리는 사업이 된다거나 뭐 음. 지금도 잘하는 사람들은 비싼 돈을 받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음. 그게 사법 체계라고 한다면 뭐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행정부가 제공하는 대고객 서비스라는 게 다 물리적인 뭐 동사무소랄지 뭐 세무사랄지 국세청이랄지 이렇게 되게 될 텐데 그 생각을 해 보면 챗GPT의 실제 운용과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을 피드백을 해서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제안해서 돌리는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잘하는 게 챗GPT일 거란 말이에요. 음. 음. 그러면 국가 운영이라는 대통령의 역할이 챗GPT보다 잘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모를 일인 거죠.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야. 내가 볼 물론 때는 인제 물론 근데 인간이 욕심 정치라는 부려서 거는 인간이 욕심 부려서 안 주고 싶은 거지 걔네가 더 잘할 수 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예. 그리고 사실 뭐 정치라는 것이 어떤 선택이 옳아서 된다기보다 세력 싸움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옳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결정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수용한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표 중심으로 결정하지 어떤 결정이 더 옳은가를 중심으로 결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정치가 오락화되는 건 어때요? 정치가 오락화된다. 음. 정치 행위도 예술 행위처럼 예. 재밌어서 한다고요? 예. 먹고 사는 문제랑 상관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음. 왜냐면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들이 전부 다 비서관 붙여서 데이터 모아서 여론몰이하고 그것 때문에 법 정비하는 뭐 토론하고 이런 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의원실에 그 있는 지역 많은 분들의 활동들이 음. 그런 거죠. 그리고 지역구 챙기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직접 네. 사람과 만나는 인터랙션 활동 이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 챗GPT가 더 잘하는 걸 사람 붙여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보고서 써서 제출하고 뭐 음. 보도자료 만들고 이런 것들, 음. 토론 근데 준비하고 이런 그것들도 것들. 다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요약 정리한 거를 올려서 판단하게 만들기 같은 걸 하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 요약 못 정리 누가 제일 보니까. 잘해? 요약 정리 누가 제일 그렇죠. 잘해? 모델이 제일 잘하죠. 예. 판단에 대한 추천도 뭘 하겠어요. 그냥 결정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음. 극단적으로 보고서 쓰는 사람들 많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러면 그렇군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서포트하는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어허. 그냥 국회의원 활동을 모델이 해도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집단한테 가장 필요한 법안이 무엇이고 음 그걸 인제 모델이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홍보하기 효과적인 활동들도 모델이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럼 정말로 의원 심지어 활동 홍보 활동에 대해서도 고민 안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게 음 그냥 지금 지금 휴대폰에 재난 문자 오듯이 각 챗GPT한테 훅 통보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심지어 통보 안 해도 돼. 왜냐면 챗GPT가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서 자기 주인에게 최적의 활동, 최적의 뭐 교양 활동 제안을 할 때 필요한 일이겠지. 이번에 음. 뭐 이런 걸 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어 이번에 뭐 7530번 뭐 행정부에서 어 뭐지? 뭐가 있을까요? 어
부동산 취득세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갖고 계신 부동산 다른 걸로 바꾸시길 제안드립니다." 같은 얘기를 어 변경되자마자 제안해 줄 수 있겠지. 그러네요. 예. 당장 이 법령의 변화가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바로바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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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우리가 뒤늦게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네. 거기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서거나 관심 가지기 그래서 어렵거나 말을 알아듣기 어렵거나 약간 이런 이해하기 식이란 말이에요. 어렵거나. 예. 네. 그렇게 따지면 언론의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네요. 왜냐면 그 정보를 쉽게 교육 만들어서 정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걸 기사로 읽고 있지 않아도 음. 그죠? 예 바로 음.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서가 있다면 그죠. 그죠? 심지어 사실 내가 가지고 뭐 있는 게 무엇인지 다 네. 알고 있는 비서가 그렇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령을 자기가 필터링해서 음. 알게 되겠죠. 반대로 내가 물어보면 되지. "나 네. 지금 이런 거 들고 있는 중에 영향받는 법안 변경 있어?" 같은 거 얘기해 볼 수 그렇죠. 있겠지. 예. 그 사실 뭐 고위 인사들이 하는 역할이 일이 그거잖아요. 비서가 하는 얘기 듣고 결정하는 거. 그죠? 네. 서류에 사인하는 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그쵸. 앞단에 있는 우리 일들은 모델이 해 주고 우리 결정만 모두가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대기업 총수가 되는 거지. 그쵸. 다 결정 권한만. 그래서 예예예. 뭐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없어지기 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하는 일은 결국에 의회에서 손드는 거 음. 그것만 남고 다른 모든 일들은 모델이 하도록 될 수도 있게 돼요. 그죠? 그죠. '권한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시점이 올지도 모르겠으나 뭐 그러니까 '결정도 그거에 대한 모델이 하도록 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 부분이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문제죠. 지금 인공지능인이라는 게 법 체계로 투입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법인처럼. 예예, 법인처럼. 근데 이제 네. 법인이란 것도 모르겠어요. 그걸 인이라고 표현한 게 전 사실 지금 이상하죠? 설계 다시 네. 하라고 하면 이상한 감각이지 않나 그거는? 예. 이상하죠. 예. 예예. 회사라는 딱히 걸 마땅한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권리를 준 어떤 예예. 대상을 한 사람이라고 거죠. 취급하자. 같이 생각한 음.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것들이 다 약간 그 뭐지 헌법 이런 거 정의하는 것 마냥 근데 이제 음. 헌법에 대한 제정이 어떤 프로세스를 이루어질 거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음. 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교육해야 되는가? 네. 근데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얘기를 하다 보니 음 교육이라고 음.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사회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그쵸. 생각하는 어떤 좋은 사회상이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아 음 그러면 음 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만 멋있는 사회가 되니까 우리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칩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회상이라는 게 변해 버리면 당연히 교육의 방향이나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뭐 단순히 과제를 뭘 내느냐 시험을 뭘 내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얘기를 해 보니. 우리 사회 음. 전체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그것도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뭐 옛날 같았으면 되게 고리타분한 그런 논쟁 주제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뭐 학부 시절에 뭐 철학 수업 같은 데서 얘기하던 그런 주제라면 고리타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당장 변화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 네 멀리까지 가게 되었고 네 벌써 우리가 2 시간을 넘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땠는지 박 박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몇 회에 걸쳐서 지금 다루고 있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도 좀 소개하고 그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나? 모르겠네요. 제가 요즘에는 제가 뭘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자꾸 이제 네. 어른들이 똑같은 말 반복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니까. 실제로 야 너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러지 마. 야 그러지 마. 그 뭐지? 지금의 빅 모델 챗GPT로 촉발된 이런 특별한 트렌드의 이익을 얻을 회사가 '오픈 AI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전에 슬랙이 업무용 메신저라는 시장을 열고 회사 미국에 상장까지 했는데 지금 업무용 메신저 사용자 수가 제일 높은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어떤 제품인지 아세요? 어디요? 슬랙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야? 뭔데? 팀즈예요. 헐 그래요? 5 배인가 10 배인가 많아요, 오. 전체 사용자가.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익은 다 사실 팀즈가 먹고 있어요. 그럼 밑밥 깔아주는 일만 한 거야, 슬랙은? 맞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오픈AI도 사실 자기네가 의도해서 만든 것도 아니었으니까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센싱을 해 줬잖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큰 투자를 MS랑 받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빅모델을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걸로 이익을 받는 회사가 어딜까? 일 음. 때 어 구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그 음. 논리를 들었을 때 비슷하게 느끼고. 왜냐하면 이거는 공급 단가가 낮을수록 이익인 사업일 것 같거든요. 공급 단가 싸움이 나올 네. 수밖에 없는데 자체 그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렇죠. 예. 그중에 하나가 테슬라고 다른 하나가 구글이에요. 음. 예. 근데 아마 구글이 쪼금 더 약간 MS 같은 생각을 해 본다면 구글 인공지능에 대한 역량도 제일 뛰어난 곳 중 하나고 하드웨어에 대한 역량도 뛰어난 곳 중에 하나고 이미 데이터 센터에 보급이 되어 있고 라는 음. 수준이기 때문에 MS가 지금 이거 갖다가 돈 싸움을 시작하면 질 것 같다. 음. 같은 생각이 든다. 같은 음.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갖고 네. '아 그렇구나.' 뭐 정도의 네. 예. 오픈AI가 베타 테스트 대신 해 주는 그죠, 그죠, 그죠. 그런 모양새의 예예. 네,가 될 수도 아니 있겠네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던 부분은 사실 챗GPT를 보고 '우와!' 같은 느낌이었던 건데 사실 챗GPT 정도의 모델은 사실 몇 번 얘기하는 거야? 구글이 진작에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인퍼런스 비용이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할 생각을 안 했을 뿐 예예예. 그죠? 그게 네.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술의 오픈을 문제가 아닌 안 했을 거죠. 뿐인 거지. 근데 이제 예. '문제가 안 생기네.' 싶으니까 이제 공개하기 시작할 텐데 물론 최근에 발표는 굉장히 아마추어스럽고 허둥지둥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구글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제일 먼저 음. 드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비용 단가에 대한 더 저렴한 이익을 달성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대응하고 살 것인가.'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갖고 그거는 되게 음. 재밌게 그리고 이 주제를 계속 관심 가지는 결국엔 저도 자식 교육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음. 예 지금 그렇죠. 예. 예. 그 박 박사의 자녀분들은 챗GPT 사용이 일반화된 세계에서부터 살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지금 저희 아이는 옆에 음성 비서가 있고 아이패드 갖다가 그림 와우. 그리고 녹음하면서 사는 세대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깐 그러니깐 음성 스피커한테 명령하는 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부터가 이미 그런 네이티브의 차원이 다른 경험치인 건데 어. 예. 느낌이 근데 다르겠네요, 대하는 근데 느낌이. 그 대답을 챗GPT 수준으로 해 준다고 상상해 봐요. 아이고.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감각이네요. 네네. 그래 음. 갖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채팅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성 비서로서 옆에 두는 무언가가 항상 있는 수준의 제품일 것 같고 그런 미래라면 얘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아니면 어떤 걸 주어야 할까? 어떤 삶의 음. 태도를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까? 같은 생각이 더 드는 시점이고 지금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세대의 엄마들은 여전히 영어 교육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같은 고민을 하고 살고 있어요. 뭐 당장 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그거니까요. 그동안에 있었던 음. 문제들과 자기의 경험치에 를 더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설계들을 보면서 근데 저는 챗GPT가 얼마나 세상을 변화할 것 같은지를 체감하고 있으면서 심란한 채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해 왔던 것 같아요. 음. 아 음. 심란한 감정이에요? 이 네. 상황이? 엄청 심란해요. 예. 아니 그렇군요. 저는 어찌 됐든 적응하고 살겠죠. 그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 저까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음. 어떤 세상을 살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심란해요 사실. 음. 너무 그려지지 않는 미래니까. 네네네. '내가 뭘 사 해 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되겠네요. 지금 그 지금까지 왔던 대부분의 과거에서 날라온 미래 상상도는 자신들의 주변의 것을 메타포한 상상도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쪼끔 요게 자전거 요렇게 변한다면 여기서 음 요렇게 발전한다면 이런 전제들을 깔고 하는 얘기죠.
아주 옛날에 그려놨던 100년 뒤 그림 같은 거 보면 뭐 사람 몸 정도 되는 날개 달린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 같은 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당장 근데 새 실 보고 네. 새 보고 그렇죠. 자전거 보고. 근데 네. 실제로 사람 수준의 무게가 나르려면 날개가 얼마나 커야 된다는 지식이 없는 채로 한 상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깐 '정말 비행기가 저만해야 되는구나.'라는 상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겪어본 적도 없고 그런 상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아 커야 되는구나.' 이런 건 모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죠. 겪었던 과거만 갖고 그걸 이어붙이는 정도의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막 무너지는 것들이 요즘 너무 많이 보여서 뭐 음. 재밌기도 하고. 왜 모델 같은 게 기본적인 지식이 그런 거였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어느 수준까지는 성능이 올라가지만 어느 수준부터는 안 올라가거나 오히려 떨어진다. 오버피팅 된다. 이런 게 상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왕창 내면 올라가 임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게 생각도 못해본 상식인 건 이런 그 상식이 깨진 건 꽤 됐어요. 아이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예 그냥 체감이 될 정도로 언어 모델 사이즈를 보면 그렇게 음. 되어 버리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예.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오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모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렇고. 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비타민은 건강에 쓸모가 없다든지 뭐 그런 거와 선 마찬가지로 예예. 선풍기 틀면 자다가 잘 때 선풍기 틀면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아웃데이트된 미신이거나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음. 뭐 혀가 뭐 미각을 느끼는 감각이 나눠져 있다든지 지역이 나눠져 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음. 파워 그런 포즈라든지. 것들이 뭐 그냥 그걸 알고 모르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별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지식들이었던 것 같은데 음음. 이런 AI의 발전은 너무나 많은 걸 급격하게 변화시켜 버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쉽지 않은 게 뭐 박 박사가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전제해 보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음. 챗GPT가 우리 손에 들려 있다면 그건 정말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에 비견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 불이 없던 세상에서 불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상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상을 못 해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재밌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하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제가 음. 그 얼마 전에 패친이 쓰신 글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HR 분야에 계신 분인데 인사팀에 계신 분인데 이제 그런 얘기 나온대요. "당장 그 인사 선발할 때 자기소개서 제출하는 거 평가하지 말자." 이런 얘기 나온대요. 왜냐면 챗GPT가 써서 냈을 확률이 높고 그럼 음음. 당연히 잘 썼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평가하지?' 이런 문제 인제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음. 있던 뭐랄까요? 이게 최선의 도구라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선발 도구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거 인제 의미 없어져 버리는 네 진짜로 의미 없어져 버리는 어떤 끝까지 잡고 있던 끈을 인제 과감히 놓아 버려야 하는 그런 시점들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거의 제 주변에는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에서 뭔가 선발이라는 관점이 높은 비용이기 때문에 못 했던 것들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 않나요? 그렇죠. 예. 아까 교육에서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맞아요. 프로젝트 활동 등등등은 사실 평가나 수행 비용이 높기 때문에 사실 서면 제출 같은 걸로 대체해 왔었던 건데 그러네요. 회사에서도 뭐 예를 들어 삼성이야. 그러면은 자소서 막 만 장씩 받고 뭐 인성검사, 적성검사 이런 거 시험 보게 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의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 뭐 아예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합숙 캠프를 한다든지 프로젝트를 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능력 검증 활동이 발생해야만 굉장히 비싼 능력 검증 활동이 발생해야만 선발할 수 할 있는 수 상황이 있었던 됐 것들. 어 네. 과거에는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했던 것들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됐군요. 그렇죠. 그런 이제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인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음.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음. 있고 음.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게 선발해서 뽑은 사람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아 생각을 그쵸. 이어나가야 예. 될지.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만한 숫자의 사람이 필요하긴 한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참 제가 처음 보는 그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음 음. 알파고가 나왔을 때는 '오 신기하다.' 정도 '재밌는 미래가 펼쳐지겠구나.' 정도의 감상이었던 것인데 이거는 인제 '지금 내가 하는 일 다 바뀌겠는데?' 하는 음 아마도 음 제가 음.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변화 중에 가장 급격한 게 아닐까. 네 물론 몇 년은 안 살았지만 아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몇 년 그러게요. 지나면은 역사책에 다 남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음. 역사책에 남을까요? 챗GPT가 설명해 주겠지. 아. 아 역사책이 없어지는 건가? 자 그럼요. 네. 너무 사고방식이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려워요. 예. 이 내가 이디엄조차 옛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지. 우리 왜 웬만한 소프트웨어 보면은 저장하기 버튼 디스켓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지. 예예예. 그죠, 디스켓 그죠, 그죠. 어느 시절의 디스켓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이미지를 쓰고 있는 네. 음. 참 예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런 관성들을 다 벗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마 이 챗GPT는 파급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재밌는 일들 많이 일어날 거고 여러 각계의 반응들도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네 전달해 드리고 또 멤버들이랑 대화 나눠 보고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너가 맞춰 주세요. 아 그렇군요. 아 그 정도는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해 줘. 할게요. 데이터홀릭은 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